주소에서 마켓 밸류로 했지만 이거는 방금 만약에 업으로 해서 하면 여기 주소가 업으로 해서 다 바뀔 거고, 그럼 여기 만약에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여기 현대차 이 우로 돼 있는데 얘를 새로 고침을 하면 얘가 상승순으로 정렬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상승순으로 대원 전선 쭉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원 전선에서 쭉 정렬이 되어 있죠. 네, 실습은 방금 설명드렸지 엑셀 파워 쿼리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UiPath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긁어 오는 방법이죠. UiPath라는 RPA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 쿼리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자동화. 지금 우리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코스피, 뭐 코스닥도 있겠지만 코스피 관련돼서 이런 증권들의 시세 총액들, 거래량들, 현재가, 시세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여기 네이버 증권에서 또 상세한 종목별로, 종목별 하나하나별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긁어올 거고요. 사실 그냥 하나하나를 이렇게 긁어오는 거는, 이제 크롤링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굳이 핸드폰에서 또는 PC에서 잘 정리된 거 보면 되는데 왜 크롤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이런 단순 데이터만 가지고는 크게 데이터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크롤링을 해서 이 정보를 기본적으로 PC나 모바일 통해서는 이 데이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당 뭐 20개씩, 20개씩 해서 계속 추가하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삼성전자의 세부 정보들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종목당 한 페이지만 나오는 건데, 이런 데이터를 엑셀 파워쿼리로 긁어 온다고 하면 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삼성, SK하이닉스, LG, 삼성 등등 이런 종목들의 세부 정보들도 한 번에 파워쿼리로 크롤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워쿼리로 크롤링할 때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 바탕으로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삼성전자의 시세들, PER들, 배당 수익률들, 뭐 EPS, PR, PBR, BPS 등등 이런 정보들을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부터 각종 코스피에 올라 있는, 코스닥에 올라 있는 정보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가져와서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엑셀 파워쿼리로 크롤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스타트가 이 시세 정보들을 가져오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활용하면 이런 엑셀 파워쿼리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시계열로 이제 데이터를 한 번에 보는 대시보드 형태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쭉 시계열로 펼쳐서 방금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뭐 각각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PER이 낮은 것들 또는 뭐 PBR, 뭐 기타 등등 각종 개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링크를 넘어가면 네이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시계열로, 이거는 뭐 보유 비중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기타 등등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시계열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는 제가 샘플로 만든 거긴 한데,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증권에서 재무 정보들, 이제 분기별로 공시를 하죠. 그 공시된 정보들을 가지고, 엑셀 파워쿼리, 그리고 UiPath RPA2를 바탕으로 같이 종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여기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정보들이겠죠. 각 공시 정보들이 다 하나하나 기업별로 공시를 하겠지만, 이런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하나하나에 다 종합을 해서 데이터를 시계열로 보는 거죠.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타 등등 각종 재무 정보들을 분기별로 그리고 연간별로 다 종합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전년 동기도 비교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 누르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 맞아. 그래프도 이렇게. 어차피 로 데이터 자체를 다 크롤링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제가 부동산도 했지만, 이제 기타 등등 재테크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아마 4주 내지 5주 정도는 주식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데이터가 이제 소스가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소스가 있는 데이터가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KRX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그리고 각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그리고 데이터 1번가에서 API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들. 결국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이 KRX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포털 사이트에서 활용하거나 API 이제 데이터 일번가에서 이 정보들을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RX는 물론 이제 이 데이터를 사게 되면 유료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유료를 데이터 일번가에서 일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엑셀 형태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RPA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기업의 특정 기간을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파워 쿼리를 접목해서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 또는 피벗을 활용해서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이런 시계열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KRX에 담겨져 있고요. 다음에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금 더 이 데이터들이 이제 가공해서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크롤링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API도 어차피 이 정보들 사실 포털 사이트나 API나 동일한 정보들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대량의 정보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한 번에 데이터를 크롤링 하다 보면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데이터를 차단, 어뷰징으로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데이터 일번가, 제공하고,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들이죠. 데이터 일번가에서 API를 신청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각 여기 네이버 증권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 그리고 그냥 오늘은 이 각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걸로 엑셀 파워쿼리와 UiPath를 활용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워쿼리는 이제 뭐 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16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하면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웹 크롤링 할 때 이 화면을 쓰시면 되고요. 2016 버전에서는 이제 M365 하이 버전은 아마 이런 화면일 텐데 여기 이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파워쿼리 편집기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하게 따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서 웹을 선택하면 웹 크롤링 화면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를 편집할 때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에서는 여기를 클릭해 가면서 필요한 기능들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웹 크롤링 하는지 한번 미리 주소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 주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항상 물음표를 제가 기점으로 앞과 뒤를 살펴봐라고 했죠. 그래서 물음표 앞에는 리퀘스트 URL에서 변경되지 않는 주소 그리고 물음표 뒤에서는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는 이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국내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시세 관련돼서 크롤링을 할 때는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뒤에 있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1은 이제 호출될 페이지고 그다음에 페이지 사이즈는 한 번 페이지 이제 페이지 한 개당 몇 개의 데이터를 호출할 거냐라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는 20개가 되어 있었는데 최대 가능한 게 100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 100개까지 가능한 거를 페이지를 들여가면 만약에 1페이지면 페이지 사이즈가 100이라고 했을 때 1부터 100개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가져올 거고 만약에 페이지가 2라고 하면 101부터 200까지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마켓 밸류라고 해서 아마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렬이 됐을 겁니다. 이 마켓 밸류가 아니라 다른 이제 주소를 바꿔서 활용을 하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털에서 크롤링 할 때는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고 페이지 사이즈까지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져 있죠. 아무래도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면 이제 웹에서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할 때는 데이터 일번가에서 이제 API를 활용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제 한 번에 가져올 때 대량의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면 이제 크롤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뭐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일번가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각 포털 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이렇게 크롤링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스피 관련된 시가총액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크롤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변수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가져와야겠죠. 만약에 내가 그냥 20개만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이 주소 그대로 크롤링하면 되겠지만 20개가 아니라 코스피가 대략 한 2,000 종목이 넘어가죠. 2,000개 기업이 넘어가니까 2,000개를 한 번에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계속 이제 이 페이지 번호를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등등등 해서 쭉 페이지 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런 페이지를 바꾸는 이제 변수를 동적으로 변화시킬 때에는 매개 변수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매개 변수 기능이 처음 항상 이제 파워쿼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좀 낯설어서 어렵긴 한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충분히 다 숙지가 가능한 기능이고 이제 웹 크롤링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오늘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샘플로 제가 약한
10개만 하면 1000개 정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크롤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에 제가 올려놨던 거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이제 파일 열면 여기 보안 경고로 해서 컨텐츠 사용이라고 뜰 겁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알트 F 단축키 컨트롤 알트 F5 또는 메뉴에서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이런 웹 콘텐츠 액세스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뜨면 연결을 선택해 주시고 개인정보 수준이라는 창이 뜨면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엑셀 파워 쿼리로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처음에 URL 주소 mstock.naver.com이라고 하면 모바일 버전의 주식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화면 네이버 페이의 증권으로 해서 이제 모바일 화면에 데이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국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를 선택하시면 이제 국내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제 시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웹 크롤링 할 때는 제가 오늘은 아마 좀 기존에 파워쿼리 웹크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서 조금 생략한 버전이 데이터가 많긴 한데 여기서 F12 단축키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F5 또는 여기 새로 고침 화면을 뜨면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이 화면이 안 뜨면 여기 엘리먼트나 다른 걸 선택해서 그럴 건데 네트워크를 선택하시고 아마 여기 5를 누르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은 게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화면을 보지만 우리 뒤에서는 아주 컴퓨터가 바쁘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크롤링은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뜨면 주로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여기 XHR이나 DOC라고 하는 다큐먼트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지만 보통은 여기 XHR이라고 하는 여기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프리뷰를 하면 이제 여기 해당하는 URL 주소 안에 어떤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쭉 눌러보면 여기 프리뷰하면 여기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이런 데이터들 들어가 있죠. 아마 여기 있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현재가 이제 시세들을 가져올 건데 이게 어디에 있나 제가 미리 아까 살펴봤더니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면 코스피하고 물음표에서 페이지 1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는 20대 있죠.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페이지당 20개를 홀출을 하라라는 이게 URL 주소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헤더즈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마켓 밸류 해서 물음표 기점으로 물음표 앞에 그리고 물음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페이로드는 이제 변수인데 이 변수가 페이지는 1이고 페이지 사이즈는 20개라고 해서 20개를 호출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해서 여기서 정보들을 쭉 보니까 스탁스를 이렇게 이렇게 하살표가 옆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누르면 데이터를 펼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0번부터 19 해서 2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펼쳐보면 여기에 쭉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는 삼성전자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1번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다음에 2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 코스피 물음표에서 페이지 1번부터 이제 페이지당 20개 호출하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거는 뭐 하나하나 선택해 가면서 어디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이런 크롤링 이제 각 웹 화면마다 웹 페이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새로운 창을 하나 띄우고 한번 보시면 여기 복사항을 붙여 넣으시면 데이터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프리티 프린트를 적용하면 이렇게 레벨별로 정렬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해서 정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엑셀 창을 새로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데이터에서 웹, M365 버전은 데이터에서 웹을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그 하이 버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에서 세커리에서 기타 원문에서 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웹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세커리에서 기타 원문에서 웹입니다. 그래서 M365 버전은 동일하게 데이터에서 웹 선택해 주시고 URL을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확인 넣어주시면 데이터가 로딩되면서 이제 미리 보기 파워쿼리 편집기 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 데이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롤링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스탁스의 리스트, 이 연두색 글씨 되어 있죠. 이 연두색 글씨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리스트를 선택하기 전에 여기 아래에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리스트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면 다시 이런 창이 들어오죠. 여기도 연두색 글씨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선택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뜨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엑셀 파워 쿼리에서는 항상 테이블로 데이터를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테이블로라고 해서 메뉴가 보이죠. 여기를 한번 더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로라는 창이 뜨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 맞고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레코드로 해서 여기 잘 보시면 양갈래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걸 선택하면 이 여기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다 펼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펼쳐 보시고요. 펼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를 해 주십시오. 이걸 체크하면 여기 컬럼 1의 스탁 타입, 컬럼 1의 스탁 앤드 타입에서 이름이 좀 지저분하게,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원래 열 이름을 접속사로 사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컬럼원을 앞에다가 넣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 이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약 20개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종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비교한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코드 또 담겨져 있는 거 양갈래 화살표를 펼치면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레코드 보면 여기 코드 텍스트 네임에서 지금 이게 하락인지 상승인지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서 보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봐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 수 있지만, 이거를 펼쳐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상승 하락 좀 더 확실히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펼쳐주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안 펼쳐주시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 여기도 뭐 필요하면 여기 뭐 트레이닝 운영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표시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코스피 기타 정보들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 있는데, 필요하면 펼쳐주시고 저는 이거는 굳이 안 펼쳐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닫기 및 로드하면 바로 가져올 건데, 그 전에 지금 제가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숫자들, 여기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76,300원 그리고 17만 600원 이렇게 숫자로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는 여기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라고 그랬죠. 만약에 엑셀에서 얘가 숫자라고 하면 오른쪽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에 붙어 있죠. 왼쪽에 붙어 있는 거는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제 이거를 그냥 가져와서 볼 때는 상관없는데, 피벗 같은 이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툴을 활용할 때는 얘가 숫자로 정렬 안 되면 얘를 이제 평균이나 다른 합이나 다른 이제 수식을 활용할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십진수를 선택하면 이제 숫자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숫자로 보이는 것들을 컨트롤 선택하고 이제 숫자인 것들을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 이제 숫자들을,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변환을 선택해서 데이터 형식을 검색으로 하면 지금 내가 선택한 것들을 자동으로 형식을 변환해 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지금 1, 2, 1, 2, 3, 1, 2, 3에서 이렇게 숫자로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지만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해서 피벗을 활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냥 개수밖에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들 반드시 이제 엑셀로 가져오기 전에 바꿔주셔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홈에서 닫기 및 로드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20개 가져왔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20개를 가져올 게 아니죠. 20개가 아니라 나는 뭐 상위 한 100개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페이지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는 우리 페이지 1이었고 페이지 사이즈가 20이었는데 지금 바뀐 거 보이죠? 페이지가 2고 페이지 사이즈가 20 해서 페이지가 1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내리면서 계속 내리면 이렇게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웹에서 불러올 때는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불러오면 이제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늦어지죠,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면. 그래서 이제 웹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잘게 잘게 쪼개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 페이지 1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 20에서 한 번에 20개밖에 데이터를 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휠을 내리면서 계속 20개씩 20개씩 들고 왔죠. 페이지가 2가 되고 다음에 페이지가 3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보고 싶으면 이렇게 더보기를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0까지 2184개 종목 중에 60개를 가져왔고 더보기를 선택했을 때 지금 페이지가 3밖에 없겠지만 한 번 더 선택을 하면 여기 페이지가 4가 호출이 됐죠.
또 내려와서 더보기를 선택하면 이제 페이지 5가 호출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해서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엑셀 파워 쿼리를 하면서 매크로닝 하는 이유가 한 번에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매크로닝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페이지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이럴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매개의 변수, 이제 동적으로 변하는 변수를 활용할 때 매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지금 페이지만 바꾸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방금 이 주소 복사하고 난 다음에 붙여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호출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한 번에 100개가 호출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20이 아니라 100으로 하고 페이지를 1로 한다고 하면 아까는 20개만 가져왔지만 지금 옆에 굉장히 많아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100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2184개 중에 페이지가 1이고 페이지는 100개를 호출한 거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약에 제가 101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페이지를 바꾸기만 하면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아까 2184개였으니까 2184개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져와 주시고 이거를 쭉 내려서 만약에 페이지를 2, 여기 페이지는 3. 자, 여기 다시 복사하고 페이지를 2, 페이지를 3. 여기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좀 함수를 써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물음표 뒤에 있는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는 변수는 위치에 따라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가 이 페이지 1이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호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왜냐면 이제 페이지가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이제 페이지만 바꿀 거기 때문에 얘를 잘라내고 제일 뒤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음표 뒤에 페이지 사이즈가 먼저 변수가 오고 다음에 엔드키로 연결하고 페이지 1로 바꿔놓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페이지 2, 페이지 3 이렇게도 편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데이터 이제 지금 이런 크롤링은 만약에 아까 2000개밖에 안 되니까 뭐 20까지만 하면 100개씩 2000개 호출 가능하니까 그냥 손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000개가 아니라 뭐 20만 개, 200만 개가 되면 이 페이지 하나하나 바꾸는 것도 일이겠죠. 이제 이거를 제가 그냥 함수로 엑셀 함수 간단한 함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1, 2, 3 이렇게 숫자를 넣어뒀고요. 여기 이제 수식을 한번 활용해서 바꿀 텐데 는 하고 이제 양 끝에 쌍따옴표 이제 문자를 연결할 때는 양 끝에 쌍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앞까지 페이지는 해서 여기까지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다음에 엔드키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 앞에 1을 선택하면 이제 아까 동일한데 이제 수식으로만 된 거죠. 앞에 변경되지 변하지 않는 URL 주소는 제가 여기 양 끝에 쌍따옴표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드키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D7 제 숫자를 연결했죠.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쭉 연결하면 얘가 그대로 복사가 됐죠. 이제 이거를 그냥 쭉 내려주시기만 하면 얘가 이제 변경되면서 호출 이제 그대로 페이지가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샘플로 1000개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 호출하면 페이지가 10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마지막 100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헤더 이제 머리글만 지정을 해 두겠습니다. 필요한 뭐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인덱스와 URL 머리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건 선택한 데이터 범위 지정하고 파워쿼리는 테이블이나 테이블 형태로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표 형태로. 그래서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데 단축키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글 포함. 지금 제가 인덱스와 UR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 예서를 선택하면 바로 파워쿼리 편집 개창으로 뜹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여기 URL 주소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각각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URL 주소 복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매개 변수 관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새 매개 변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하고요. 자, 여기 현재 값을 여기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방금 여기 첫 번째 복사한 주소를 현재 값으로 붙여 넣고요.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새 원본 여기 클릭하고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매개 변수는 한마디로 샘플 모델을 미리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URL에서 이렇게 아래 화살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요. 매개 변수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 1이 선택이 됐죠. 방금 우리가 매개 변수 1에다가 제일 첫 번째 URL 주소를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1은 한마디로 첫 번째 URL 주소 아까 코스피에서 페이지 1부터 이제 1부터 100까지 해당하는 종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선택하시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스탁 리스트, 여기 리스트 선택하시고 테이블로 담아주고 다음에 확인 누르고 다시 양갈래 하살표 원래 연 이름을 접수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그대로 호출이 됐죠. 이제 이거를 우클릭 여기 매개 변수 1에서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로 해서 매개 변수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 저는 매개 변수 함수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이 샘플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샘플로 만들어 온 거를 우리 여기 표 2로 되어 있죠. 여기 1번부터 페이지 10까지 100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하나하나 호출을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각각 URL 주소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URL을 반드시 선택을 하고 열 추가 선택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함수 쿼리는 매개 변수 함수 우리가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개 변수 함수가 뜰 거고요. 선택하고 URL을 아까 우리가 URL을 선택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URL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URL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내가 실수로 인덱스 선택하면 이게 인덱스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샘플 만든 걸 가지고 여기다가 호출을 해도 숫자 1이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가 담겨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호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URL을 반드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창이 뜰 건데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속 선택을 하시고 개인정보 수준 나오면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로드 될 거고요. 여기서 매개 변수에서 이제 각각 호출된 거 여기 확인할 수가 있죠. 미리 보기 창에서 이제 호출된 거 확인했으면 여기서 양갈래 하살표를 선택해 주셔서 호출을 펼쳐주면 되는데 혹시나 오늘은 제가 여기 10까지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다른 크롤링 할 때 또는 네이버 증권 크롤링 할 때 지금 얘가 2000개니까 이 10이 만약에 한 30이 되면 호출이 안 되겠죠. 만약에 얘가 10이 아니라 30이 되면 페이지가 30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데이터는 2184개밖에 없기 때문에 호출이 안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 테이블이 아니라 에러라고 뜰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옆으로 펼쳐지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에 항상 이렇게 호출할 때는 여기서 바로 펼치는 게 아니라 열 제거, 여기에서 행 제거에서 오류 제거를 선택하면 여기 만약에 혹시나 에러가 있을 때 데이터가 호출 안 될 때는 에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남겨둘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양갈래 하살표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펼쳐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가 100개, 100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호출이 될 거고요. 여기서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데이터가 불러올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방금 생략한 게 있죠. 잘 보시면 지금 숫자가 왼쪽으로 붙어져 있죠. 왼쪽으로 붙어 있다는 건 뭐다?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컴퓨터에서는 인식을 한다.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제가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가서 형식을 바꿔 놓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쿼리 편집기 시작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 하면은 데이터에서 쿼리 및 연결을 선택하면 됩니다. 쿼리 및 연결 선택하면 오른쪽에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로 보이는 거 여기 선택하고 지금 뭐 필요하면 제가 여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펼치진 않았는데 얘가 아까 상승 하락 이렇게 다 되어 있었죠. 필요하면 여기 펼쳐주시고 여기서 원래 연임을 접두사로 사용 필요 없으면 체크 해제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만 하면 코드만 하면 네임만 하면 이름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원래 연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 텍스트만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필요한 것들 컨트롤 눌러서 원하는 숫자들 선택을 하고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해서 얘를 숫자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빗구무늬가 나온 거는 에러가 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러가 뜬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아마 에러가 뜬 게 여기 에러 뜬 게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대시로 되어 있죠. 얘 형식은 원래 그 전에는 문자였습니다. 문자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을 때 여기 대시를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시로 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숫자로 바꿀 때는 이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왜냐면 대시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사실 그대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에러가 떠도 그냥 공란으로 호출이 될 거고 물론 이제 표시는 에러로 뜨긴 한데 그냥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난 이거 그냥 신경 쓰인다,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변화해서 값 바꾸기 해서 오류 바꾸기 해서 에러 뜨는 거 그냥 난 이거 0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방금 에러가 0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에러가 있지만 얘는 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고 만약에 그냥 나 에러 이거 신경 쓰인다 할 때는 이거 선택해서 값 바꾸기 해서 오류 바꾸기 해서 에러를 다른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그대로 두고 다시 닫기 및 로드 선택해서 데이터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개 데이터가 호출하는데 거의 뭐 1, 2초밖에 안 걸렸죠. 아주 이렇게 손쉽게 데이터를 호출할 수가 있고, 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론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모바일 이제 PC 화면에서는 하나하나 계속 다 보려면 선택하면서 호출을 해야겠지만 얘를 2000개를 2184개를 한 번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오되 또 조금 더 시각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여기서 셀 규칙을 강조 같음해서 내가 상승일 때는 이렇게 빨간 채우기로 하고 싶다. 확인 누르면 되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서 같음해서 하락일 때는 나는 녹색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하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슬라이서를 활용해서 내가 만약에 테이블 디자인에서 슬라이서 삽입해서 여기 지금 compare to previous price 텍스트 돼 있는 거 이거죠. 선택하고 그러면 상승, 하락, 보합 이렇게 나와 있죠. 상승 누르면 이렇게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면 이렇게 하락 나오고 보합이면 보합 나오고 이렇게 슬라이서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크롤링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뭐 필요하기만 하면 조금 서식에서 활용해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각화하면서 가져올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이 데이터를 바로 하이퍼링크해서 난 여기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바로 PC 화면으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이퍼링크 함수 쓰고 해당하는 여기 end URL이 지금 담겨져 있는 데이터 상세 정보거든요. 여기서 그냥 하이퍼링크 선택하고 여기 end URL 선택하고 콤마 선택하고 따옴표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링크 다시 따옴표 닫기 누르면 이제 링크가 선택될 겁니다. 여기 링크 제일 뒤에 제가 이렇게 따옴표해서 이름을 한 거는 이름을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일로 다 바뀌는 거고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링크로 해서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면 지금 해당하는 현대차 지금 제일 첫 번째가 현대차 배당 종목이었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선택을 해서 하이퍼링크 넘어가면 이렇게 한 번에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이제 좀 더 시각화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제 RPA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크롤링 할 때 여기 설명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을 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마켓 밸류가 URL 주소로 되어 있죠. 만약에 나는 시가총액 순이 아니라 상승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금 또 호출이 됐겠죠. 페이지 1부터 해서 호출이 됐는데 여기 보면 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는 페이지 1부터 페이지 사이즈 20 동일한데 앞에 보면 업으로 해서 주소가 바뀌면서 됐고 하락이라고 하면 이제 또 다운이 되겠죠. 뭐 52주 최고면 또 거기 맞춰서 하이 52 위크 해서 이렇게 URL 주소를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방금 파워쿼리에서 크롤링을 할 때 우리는 시가총액 순으로 크롤링을 했죠. 그래서 여기 주소에서 마켓 밸류로 했지만 이걸 방금 만약에 업으로 해서 하면 여기 주소가 업으로 해서 다 바뀔 거고 그럼 여기 만약에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여기 현대차 이 우로 돼 있는데 얘를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호출이 됐는데 필터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얘를 바꿔서 보면 얘가 상승순으로 정렬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상승순으로 대원 전선 쭉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원 전선에서 쭉 정렬이 되어 있죠.